간단하게 뭐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주차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18대 27 그린베이 패커스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상 점수 차만 보면 뭐 9점 차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은 원사이드한 경기가 진행이 됐고 커맨더스가 마지막에 조금 터치다운으로 따라오면서 점수 차를 줄이는 그런 경기 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토탈 야드로나 뭐 퍼스트 다운이나 서드다운 컨버전이나 뭐 대부분의 지표에서 패커스가 앞섰고요. 뭐 볼 소유권 그리고 레드존에서의 어떤 터치다운 성공률 모든 것들이 패커스 오펜스가 커맨더스 오펜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던 러브가 292야드를 던졌고 조시 제이콥스도 84야드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 또 11경기 연속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그 대기록에 한 발짝 더 다가섰고요. 그쵸, 오늘 경기는 터커 크래프트 이 6번의 캐치 그리고 124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뭐 디펜스에서 사실 승부가 많이 갈렸죠. 패커스는 뭐 마이카 파슨스를 필두로 색을 4개를 기록했고요. 커맨더스도 색을 2개를 기록하긴 했지만 조금 세컨더리들이 많이 조금 야드를 허용하고 또 댄킨이 조금 비교적 단순한 그런 플레이 콜을 하면서 패커스가 좀 쉽게 오펜스에서 득점을 하면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조던 러브는 일단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기복이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러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기복이었거든요. 좋았을 때는 정말 좋지만 못할 때는 너무 못했고 특히 너무 적극적으로 다운필드를 공략하는 그 경향성이 셌고 그러다 보니까 턴오버도 작년에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뭐 브렛 파브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안 좋은 의미로 오히려. 어쨌든 이번 2경기에서는 조금 좋은 의미로 적극적인 다운필드 공략을 해주면서 작년과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그리고 워싱턴 커맨더스 기본적으로 세이프티를 후방에 한 명만 두는 원하이 기반의 디펜스를 펼치는 팀이고 맨 커버리지를 비중 높게 가져가는 그런 철학의 디펜스를 운영하는 두 팀을 만나면서 비슷한 철학이죠. 그러면서 2주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던 러브가 이 딥볼을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20야드 이상의 딥볼들을 굉장히 많이 던졌고 물론 특히 매튜 골든을 향한 더 다양한 패스들 긴 패스들이 한 번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중간에 이제 말레키스에게 던진 요 패스 하나가 또 성공을 해주고 또 20야드 원저리의 패스들도 많이 성공을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다운필드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커맨더스의 어떤 수비 입장에서 세이프티를 좀 더 두고 후방을 두텁게 할 수밖에 없게 가져갔고 그러면서 런더볼도 굉장히 잘 풀렸고요. 리시버들을 굉장히 스프레드 시키고 박스를 가볍게 하면서 조시 제이콥스에게 좀 가벼운 박스를 만들어주는 등 어쨌든 런더볼을 셋업하기 위해서 오히려 본인의 어깨를 활용하는 또 그런 좋은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매튜 골든과의 호흡은 사실 좀 아쉬웠어요. 근데 코치 필름을 보니까 매튜 골든은 충분히 잘 했더라고요. 충분히 본인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필드를 스트레치 해주고 세퍼레이션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아직 조던 러브가 뭐 패스 살짝 뭐 언더스로운 패스도 있었고 둘 간의 호흡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튜 골든의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터커 크래프트의 맹활약이 가장 눈에 띄었죠. 참 지난 시즌부터 패커스 오펜스의 핵심이 되었고 이번 시즌 본격적으로 이제 맷 라플로우가 오펜스에 좀 많이 더 기여를 하게 하겠다라는 인터뷰까지 하면서 이 패커스 오펜스를 이끌어 나갈 선수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경기에 좀 제대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주차에 오펜시브 라인이 2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제 레프트 가드 에런 뱅크스와 라이트 태클 잭 톰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 자리에 각각 조던 모건 그리고 앤서니 벨튼, 데리안 키나드 이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나왔는데 확실히 좋았다. 이 주전 두 명이 빠진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게 어찌 보면 커맨더스 오펜시브 라인과 가장 차이를 벌린 부분이 여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펜시브 라인이 굉장히 잘 버텨줬고요. 주전들이 없음에도 이게 이 선수가 1라운드 픽이고 이 선수가 올해 2라운드 픽. 그러니까 상위 라운드를 계속해서 투자한 어떤 그런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리안 키나드도 사실 칩스 그리고 이글스에 있던 선수인데 정규 로스터 등록 직전에 또 트레이드로 데려오면서 뎁스를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드디어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커스의 어떤 경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그래서 패스 차트를 보면 재밌어요. 굉장히 살짝 화면이 나왔네요. 패스 차트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거리 패스들도 많이 던졌고요. 뭐 물론 다 실패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다운필드를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행적으로도 패스를 많이 뿌리면서 공을 스프레드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만큼은 진짜 파브랑 로저스 그 사이 어딘가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파브의 좀 공격적인 모습도 적당히 보여줬고 그다음에 그 로저스의 어떤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좋았다. 만족스러운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한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면 이제 모션이라고 하죠. 모션에 힘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스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커버리지를 헤비하게 쓰는 팀이었고 이거를 모션을 통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자료는 넥스트젠 스탯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차트에 들어가시면 선수별로 어떤 라우트를 뛰었는지 쿼터백이 대충 어디다 공을 던졌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필름을 가져오면 좋겠지만 지난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짤이 아니라 이제 사진으로 좀 이미지로 따와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커스 오펜스의 가장 주요했던 포인트는 모션이었던 것 같아요. 모션을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이 맨 커버리지 디펜스를 파괴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이게 이제 세컨 앤 3 상황인데 이 선수를 세비언 윌리엄스 선수를 이제 모션으로 보내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잠시만요. 모션을 이쪽으로 보내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선수가 4명이 되죠. 선수가 4명이 되면서 디펜스에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혼동을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선수는 1번을 맡고요. 이 선수가 이제 이 조시 제이콥스를 맡고 이 나머지 뛰쳐나가는 요 2명의 타이트엔드를 이제 요 2명의 라인베커와 요 1명 세이프티가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보면 이게 이 바비 와그너 선수 이 선수가 이제 맨 커버리지로 따라가거나 혹은 이 뒤에 세이프티에게 이 책임을 넘기면서 돌아보는 그런 둘 중에 하나의 플레이를 했어야 됐고요. 만약에 와그너가 따라갔다면
이 세이프티는 여기를 따라가면서 이 선수를 막아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 사이에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선수 한 명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필드의 한쪽으로 지금 선수 4명이 있죠. 선수가 4명이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숫자가 확 많아졌고 이 4명이 모두 이 라이트 애쉬 이 좁은 공간에 있게 되다 보니까 디펜스 사이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선수의 반응을 보면 이 바비 와그너 선수가 터커 크래프트를 그대로 따라갔어야 되는데 뒤에 세이프티에게 넘겨버립니다. 근데 이 뒤에 세이프티는 합이 안 맞았어요. 요 타이트엔드가 필드를 가로지르는 크로스 라우트를 타고 있었고 요 선수를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와이드 오픈 찬스가 나와 버리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바비 와그너의 잘못인지 이 세이프티 잘못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두 명 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와이드 오픈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비 와그너가 따라가주면서 좀 더 타이트한 커버리지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했지만 어쨌든 와그너 입장에서는 요 후방의 세이프티를 믿고 조금 속도를 늦추면서 그대로 보내줬는데 이 세이프티는 그 찰나에 요 크로서를 따라가면서 이게 57야드 이번 경기에서 가장 길었던 그런 빅플레이로 연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커스는 모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4x1 이런 식으로 좀 언밸런스하게 순간적으로 선수들을 보내면서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유발을 했고요. 뭐 이거 외에도 다른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때마다 모션을 많이 썼는데 이거는 이제 서든 원 상황이었죠. 1야드 컨버전을 위해서 1야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오펜시브 라인 옆에 붙어있던 타이트엔드를 이 아래쪽으로 모션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요 선수와 맨 커버리지 마크 돼 있던 요 선수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오니까 선수가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상황에서 다시 모션을 시킵니다. 이 위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선수 입장에서는 요 라인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 사이에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뒤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이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레버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굉장히 모션 하나를 통해서 그쵸? 이제 보시면 타이트엔드가 이렇게 가죠. 그리고 이 선수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돌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 리시버의 라우트를 통해서 픽플레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운데 충돌을 유도하는 그런 라우트까지 짜주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플레이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션을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타이트엔드가 완전히 와이드 오픈이 된 모습이 보이죠. 사실 1야드만 넘어가면 되는 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션을 활용했고 이 선수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충돌이 유발이 되면서 뭐 쉽게 컨버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다른 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엔 퍼스트 앤 10이었고요. 이 13번 돈테비언 윅스를 여기서 이렇게 모션을 시킵니다. 그리고 2번 선수가 똑같이 따라가죠. 사실 워싱턴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션에 대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선수를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콜을 통해서 이 3명의 선수들을 한 칸씩 미는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모션에 조금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패커스가 뭐 대처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모션이 끝나고 이제 스냅이 시작되고 이렇게 돈타비언 윅스는 요 라우트 바깥쪽 아웃 라우트를 뛰면 됩니다. 선수가 이렇게 따라왔다 보니까 그리고 후방에 세이프티가 한 명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수 입장에서는
요 뒤에 대한 경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만큼의 쿠션이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 모션으로 인한 가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 2번 코너백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그대로 이 선수의 라우트를 보면서 뒤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요. 자연스럽게 이 와이드 리시버는 요 바깥쪽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되죠. 이 2번 코너백을 보면 굉장히 세퍼레이션을 많이 벌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시버가 요 바깥쪽을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뒤쪽은 본인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뭐 조던 러브가 굉장히 쉽게 패스를 던지면서 이렇게 야드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커스는 중요한 상황마다 그리고 컨버전이 필요한 상황마다 모션을 활용해서 이 커맨더스 디펜스를 굉장히 공략을 잘 해냈다라고 볼 수 있고, 커맨더스 디펜스는 맨 커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플레이하면서 요 모션에 대한 대처를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안일하게 반복을 하면서 조금 쉽게 공략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패커스 오펜스와 커맨더스 디펜스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커맨더스 이제 오펜스 그리고 패커스 디펜스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사실 뭐 마이카 파슨스 그리고 프레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경기 총평은 리듬과 타이밍이 무너졌다. 제이든 다니엘스의 리듬과 타이밍이 무너졌기 때문에 진 경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랍백 중에 46%를 프레셔를 허용했고요. 이게 지난주에 뉴욕 자이언츠전에서는 프레셔 허용률이 22%였습니다. 그거에 거의 2배 가깝게 프레셔를 허용했어요. 커맨더스 오펜시브 라인은 지금 사뮤엘 코스미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주 풀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번 오프시즌에 레프트 태클에 라르미 턴시를 데려왔고, 레프트 가드에 지금 브랜든 콜먼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레프트 가드 자리에 브랜든 콜먼을 넣어놨고, 라이트 가드에 이제 닉 알레그리티, 그리고 라이트 태클에 이번 1라운드에서 뽑은 조시 코널리,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프레셔 허용률이 말해주고 있지만, 이 오펜시브 라인이 그냥 압도를 당한 경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건 이 레프트 가드 브랜든 콜먼, 그리고 라이트 태클 조시 코널리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많이 공략을 당했고, 이 5명 중에 굳이 어떤 패배의 원흉을 뽑아봐라 하면은 저는 이 2명을 뽑고 싶습니다. 브랜든 콜먼은 드본테 와이엇에게 계속해서 패배를 했고요. 조시 코널리는 마이카 퍼슨스에게 계속해서 패배를 하면서 이 46% 프레셔에 좀 주범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커맨더스의 오펜스의 가장 큰 기반은 퀵게임이에요. 결국 공을 빠르게 필드를 굉장히 넓게 쓰면서 공을 빠르게 뿌리는 그런 오펜스였는데, 이게 그린베이 패커스의 어떤 강한 프레셔, 그리고 테리 맥로린 27번 테리 맥로린을 향한 어떤 강한 프레스 커버리지로 이 공을 빠르게 뿌려야 되는 그 리듬과 타이밍을 완전히 방해를 해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즌 이 버커니어스가 굉장히 제이든 다니엘스를 잘 막아냈던 그런 비슷한 좀 전략을 들고 왔습니다. 패커스는. 그래서 이 강한 프레셔와 어떤 스턴트를 활용한 어떤 이 러쉬가 있었고, 그 뒤에는 어떤 프레스 커버리지를 통해서 이 리시버들의 어떤 타이밍,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그런 라우트 타이밍들을 다 방해를 시켰다.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테리 맥로린에게 굉장히 철저하게 프레스 커버리지가 들어갔어요. 맥로린이 어쨌든 1번 리시버고 가장 많이 공을 받게 될 선수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패커스는 굉장히 철저하게 코너백들에게 정말 스크리미지 라인 근처에 배치시키면서 이 제밍을 통해서 타이밍을 완전히 뺏었고요.
그다음에 맥로린이 있는 쪽에 항상 세이프티를 배치를 시키면서 기본적으로 제이든 다니엘스가 다른 선수를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컸던 거, 이 제이든 다니엘스의 발이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제이든 다니엘스의 발로서 뭔가를 풀어내는 것이 또 커맨더스 오펜스의 하나의 큰 줄기였는데 그것마저도 패커스 디펜스가 정말 잘 준비를 함으로써 7번 캐리를 해서 17야드를 따내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커맨더스 오펜스 입장에서는 제이든 다니엘스의 발도 막혔지, 테리 맥로린도 철저하게 봉쇄당했지, 거기에 뭐 여기 언급하진 않았지만 런 게임도 굉장히 안 풀리면서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졌고요. 가장 그 원인은 결국은 오펜시브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오펜시브 라인이 계속해서 압도를 당하면서 이 제이든 다니엘스에게 프레셔를 줬고, 이게 결국은 가장 이 워싱턴 커맨더스 오펜스에서 중요한 이 리듬과 타이밍을 무너뜨리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패스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뭐 다운필드에 대한 공략은 커맨더스는 거의 없었고요. 몇 개를 던지긴 했지만 이런 패스들은 다 약간 어쩔 수 없이 에라 모르겠다 던지는 패스들이었고, 거의 대부분 스크리미지 라인 근처 10야드 이내에 가는 패스예요.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잘못됐냐? 그건 아니에요. 지난 시즌에도 커맨더스는 굉장히 와이드 리시버를 넓게 배치시키고 공을 빠르게 뿌리는 그런 오펜스였어요. 근데 그 오펜스가 굉장히 확률이 높게 효율적으로 진행됐죠. 빠르게 이 타겟들이 에어야드가 굉장히 적지만 10야드 이하에 포진되어 있지만 선수들이 공을 받고 야드 애프터 캐치로 야드를 따내준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제이든 다니엘스가 공을 뿌려야 되는 타이밍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을 받는 순간에 태클이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펜스의 흐름은 작년과 뭐 아주 다르진 않았지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오펜스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오펜스의 일관성이 많이 떨어졌다. 그 근간에는 결국엔 요 오펜시브 라인 때문이었다, 프레셔 때문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제이든 다니엘스는 42번의 패스를 던졌는데 200야드밖에 가지 못했고요. KX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모든 패스가 대부분 체크다운이거나 쇼패스였습니다. 근데 뭐 사실 쇼패스도 작년에 주 옵션이었어요. 스크린 패스라던가 이렇게 횡으로 던지는 패스들이 옵션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패커스 디펜스가 반응을 잘했고 준비를 잘 해왔다. 그리고 주 타겟이었던 테리 맥로린을 정말 철저하게 봉쇄했다. 그게 뭐 승리를 결정지은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또 플레이를 가져왔는데, 이제 서드 앤 쓰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커맨더스는 이런 식으로 오펜스를 많이 펼쳐요. 양쪽에 이제 리시버들을 깔아놓고 제이든 다니엘스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뭐 왼쪽 사이드를 선택하든 오른쪽 사이드를 선택하든 프리스냅의 리드를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테리 맥로린과 디보 사뮤엘을 배치하면서 좀 뭐 한 7야드, 10야드 슬랜트를 뛰게 했고요. 이 반대쪽에는 굉장히 짧은 이 플랫 라우트를 통해서 정말 3야드만 따내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어요. 일단 오펜스 세팅 자체는. 근데 플레이가 정말 시작하고 1.2초 만에 마이카 파슨스가 제이든 데니얼스를 만나러 오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이 라이트 태클 조시 코놀리가 정말 스냅과 동시에 패배를 해버리면서 지금 제이든 다니엘스의 눈앞에 마이카 파슨스가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이 테리 맥로린을 정말 철저하게 프레스 커버리지를 통해서 묶여있는 모습이 보이시고요. 그래서 사실 제이든 다니엘스는 프리스냅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요 오른쪽을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왼쪽을 봤어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다. 왜냐?
프레스 커버리를 통해서 이미 이 두 선수들을 좀 많이 묶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맥로린을 프레스를 통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제이든 다니엘스의 선택은 일단 옳았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오픈도 만들어냈어요. 와이드 오픈이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타이트엔드가 1대1 매치업에서 이겨내면서 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패스를 던지면 되는데 문제는 프레셔가 왔다는 거죠. 정말 이 상황에서는 쿼터백에게 2초 만에 시간을 줘도 패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 1.2초 만에 파즌스가 뚫고 들어오다 보니까 제이든 다니엘스 입장에서는 공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제 이 태클을 피하려는 무브를 가져갔고 결국은 색을 당하고 말았죠. 네. 예, 정말 1.2초입니다. 제가 이 필름을 보면서 요 장면을 레코드해서 시간을 재봤는데 정말 스냅하고 1.2초 뒤에 이 제이든 다니엘스 앞에 마이카 파슨스가 등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한 2초만 확보됐어도 여기에 패스를 던지면서 쉽게 컨버전이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빠른 시간에 프레셔가 왔고 뭐 어쩔 수 없었다. 제이든 다니엘스 입장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반복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이든 다니엘스에게 좀 영향을 많이 주죠. 이 두 번째는 제이든 다니엘스의 어떤 공을 던져내는 타이밍이 흔들린 부분에 대한 장면이에요. 프레셔로 인해서 제이든 다니엘스가 흔들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장면인데 이것도 이제 퍼스트 앤 10 상황이고요. 이제 양쪽 와이드 바운더리에 있는 리시버들에게 10야드 컴백 라우트라고 해야 될까요? 10야드 컴백 라우트, 이렇게 10야드를 타고 안쪽으로 도는 컬 라우트라고 봐도 되겠네요. 짧게 뒤를 돌면서 살짝 안쪽으로 오면서 공을 받아내는 그런 라우트를 뛰게 하고요. 슬롯 리시버들에게는 긴 라우트를 뛰게 하는 그런 전술을 가져갑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제이든 다니엘스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어디다 공을 던질지 프리스냅 리드를 통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제이든 다니엘스는 이번에는 테리 맥로린을 선택을 하고요. 스냅이 시작되고 이제 이번에는 코너백이 쿠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른쪽은 다 맨투맨 커버리지로 세퍼레이션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고 이 밑에 조금 선수들이 쿠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세퍼레이션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이든 다니엘스가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던지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포켓도 나쁘지 않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공을 던져야 되는 타이밍은 딱 지금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인데 왜냐면 이제 요 테리 맥로린이 여기까지 라우트를 뛰고 싯을 하기 직전, 그러니까 고개를 돌기 직전에 공은 이미 던지기 직전까지 갔어야 됩니다. 손이 어깨까지 올라와 있어야 돼요. 혹은 공이 지금 던져져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너백을 보시면 이 시야를 보시면 이 리시버를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딱 테리 맥로린이 라우트를 전환하기 위해서 딱 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테리 맥로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공을 딱 던졌으면 맥로린이 딱 스텝을 한 번 더 밟고 고개를 돌면서 이쯤에서 패스를 잡아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제이든 다니엘스는 공을 던지지 못합니다. 정말 찰나의 타이밍인데 0.3초 정도 늦어요. 0.2초에서 0.3초 정도, 정말 그 찰나를 공을 늦게 던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던진 거거든요. 지금 이 테리 맥로린이 이만큼 정말 한 2-3야드 더 가고 나서 공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을 던질 때 보시면 이 코너백의 눈을 보시면 제이든 다니엘스를 보고 있죠. 이제 왜냐, 테리 맥로린이 이 라우트를 싯을 하고 고개를 이미 돌렸기 때문에 이 코너백은 이제 무슨 라우트인지 알아요. 그쵸? 완벽하게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완벽하게. 요 찰나의 순간이 딱 0.2초에서 0.3초 그 사이거든요.
요 리시버가 두세 발짝을 더 가고 나서 제이든 다니엘스가 공을 던져버렸고, 하마터면 인터셉션이 나오고 픽식스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포켓을 보시면 프레셔는 안 들어가 있죠. 굉장히 클린 포켓이었어요. 사실 지난 시즌에 이런 타이밍 기반의 패스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패스들을 제이든 다니엘스는 굉장히 확률 높게 성공을 시켜줬어요. 이게 굉장히 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프레셔의 영향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경기 내내 프레셔를 받다 보니까 본인이 익숙한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던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클린 포켓임에도 이런 타이밍의 패스를 던졌다라는 거는 결국은 프레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이런 타이밍 기반의 짧은 패스들 굉장히 확률 높게 성공을 해줬던 게 제이든 다니엘스였는데, 이런 장면들, 타이밍이 안 맞는 장면들이 이번 경기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단순히 이 장면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하면서, 이게 뭐 이런 0.23초가 뭐 별거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NFL에서는 이 디펜시브 백들의 운동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만 공을 던져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한 타이밍만 늦어도 굉장히 위험한 패스로 나오죠. 결국에 이 패스는 제이든 다니엘스가 공을 살짝 또 부정확하게 던지면서 다행히 패스 실패로 돌아갔지만,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늦었다거나 오히려 혹은 공을 또 너무 정확하게 던져줬다면 이 코너백이 금방 리커버리 해서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아마 픽식스가 나왔을 그럴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셔로 인해서 제이든 다니엘스가 기존에 잘하던 어떤 타이밍 기반의 패스들이 타이밍이 한 타이밍씩 조금 밀렸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장면은 테리 맥러린의 잘못보다는 제이든 다니엘스의 잘못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타이밍뿐만 아니라 이 제이든 다니엘스의 기본적인 필드 리드도 조금씩 흔들립니다. 이번 경우에도 이제 서드 앤 5, 5야드만 가면 되는, 컨버전을 위해서 5야드만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커맨더스는 필드 한쪽에 잭 얼츠, 그리고 테리 맥러린, 디보 사뮤엘을 이렇게 배치시키고 이런 라우트를 뛰게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션이 7야드 이상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테리 맥러린에게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프레스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프레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커스는 프레스 커버리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갔다라는 부분을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5야드, 야드 컨버전을 위해서 5야드만 따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이든 다니엘스의 어떤 리드, 어떤 선수를 선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디보 사뮤엘의 이 인아웃은 요 안쪽에 라인베커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아마 요 두 선수를 선택하는 결정을 미리 하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레이가 시작이 되고 이제 패커스는 계속해서 맨 커버리지를 플레이하죠. 타이트하게 커버리지에 가 있고 맥로린에게도 타이트하게 선수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패커스는 이 24번 입장에서는 본인이 요 테리 맥로린의 라우트를 받고 이 선수가 요 안쪽을 막아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멈춥니다. 원래 맨투맨 커버리지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막으러 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 테리 맥로린 라우트를 본인이 받을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이 제걸츠에게 엄청난 공간이 생깁니다. 사실 제이든 다니엘스 입장에서는 뭐 여기다가 그냥 사실 패스를 던져주면 되는 굉장히 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이든 다니엘스는 이 플레이에서 테리 맥로린에게 시야가 고정되면서 이 상황을 인지를 못 해버려요. 굉장히 큰 세퍼레이션이 났고 굉장히 쉬운, 어찌 보면 더 쉽게 야드를 따내고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맥로린에게 공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음 상황을 보시면 이 타이트한 맥로린에게 공을 던지면서 결국은 여기서도 드라이브 전진을 이뤄내지 못하고 필드골을 차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아마 여기서 제대로 된 리드가 들어갔으면 이 선수가 공을 받고 이 드라이브를 연장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제이든 다니엘스는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고요. 이것도 결국은 또 프레셔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결국은 경기 내내 46%에 달하는 패스 2번 중에 한 번은 프레셔가 들어왔기 때문에 평소에 잘하던 것들을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패스를 던지는 타이밍, 그리고 뭐 조금 더 스마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쿼터백들의 이 제이든 다니엘스의 완벽한 미스리드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오펜시브 라인 탓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제이든 다니엘스는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펜시브 라인의 어떤 프레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플레이를 보여드렸는데 아마 조금 더 코치 필름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타이밍을 못 맞추거나 혹은 아예 오픈 필드를 못 보거나 이런 장면들이 몇 번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제이든 다니엘스의 발까지 또 묶여버리니까 이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한 상황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패커스가 이제 제이든 다니엘스를 묶기 위해서 한 방법은 지난 슈퍼볼 칩스와 이글스전에서 이글스가 했던 방법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글스가 패트릭 마홈스를 묶기 위해서 했던 방식과 거의 비슷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였냐면 포켓을 좀 미는 거예요. 한쪽은 지금 여기 보시면 라샨 게리 그리고 드본테 와이엇 두 명의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갭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펜시브 라인을 정면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포켓을 서서히 좁히게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요. 반대는 마이카 파슨스 그리고 루카스 바네스 선수를 이용해서 태클의 바깥쪽, 가드들의 안쪽을 노리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은 잠그고 한쪽은 이제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선수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 태클을 미는 게 아니라 태클 어깨 바깥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마이카 파슨스는 센터와 가드 사이를 밀고 들어가면서 속도가 붙습니다. 속도가.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선수는 속도를 붙이면서 들어오고요. 이 두 명의 선수는 이 선수를 그냥 그대로 밀면서 포켓을 점점 좁혀요. 그럼 제이든 다니엘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튀어 나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이 두 명의 선수들이 갭 두 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밀면서 언제든지 요 사이로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스 입장에서는 뛰쳐나가기 힘들고요. 이 두 명의 선수는 속도를 붙이면서 달려오죠. 그래서 결국은 포켓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불과 3초가 안 됩니다. 순식간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게 패커스가 원한 거예요. 포켓을 정말 좁게 만들면 포켓을 가두는 거죠. 선수를, 쿼터백을. 특히 이 모바일이 뛰어난 쿼터백들을 상대할 때 많이 쓰는 전략인데 이런 식으로 한쪽은 잠궈두고 한쪽은 이렇게 속도를 붙이면서 선수를 달려오다 보면 나갈 구멍이 없죠. 그렇다고 이 선수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이 방향으로 나가라?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패커스는 이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샨 게리와 드본테 와이엇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 태클과 가드를 밀기만 하고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제이든 다니엘스가 이쪽으로 튀어나왔을 때 태클을 할 수 있도록 그 투갭이라고 하죠. 투갭 테크닉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선 특히 이런 마이카 바슨스 같은 선수들, 굉장히 빠른 선수들을 활용해서 속도를 붙여서 쇄도를 하게끔 하죠. 그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켓이 좁아지고 제이든 다니엘스는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고 그냥 빠르게 체크다운 패스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여기에 심지어 이런 라인베커들에게 스파인까지 시켜버리면 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죠. 그쵸. 공간이 정말 애매해지죠.
지금 이 포켓에서 탈출이 가능한 경로가 뒤를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여기서 이걸 하라 그러면 과연 누가 할까요? 아무도 못하죠, 사실.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패커스는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포켓을 푸시하고 한쪽에서는 선수를 쇄도시키는 전략을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한쪽으로 포켓 푸시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는 선수들이 바깥쪽으로 쇄도해서 들어옵니다. 속도를 붙여서. 그리고 심지어 이번 플레이에서는 이 7번 퀘이워커에게 스파인까지 붙여요. 그래서 이 상황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니얼스 입장에서는 나갈 수 있는 경로가 뭐 바깥쪽으로 가던가 요 사이로 가던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요 세 개인데 요 두 가지 경로는 사실 요 선수 그리고 요 선수가 어느 한쪽을 레버리지를 내주지 않은 채 투갭 테크닉으로 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죠. 그리고 사실 여기로 튀어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있지만 여기마저도 스파이가 붙어 있죠. 그래서 데니얼스 입장에서는 본인의 발을 활용해서 나갈 수 있는 경로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커스는 포켓을 굉장히 철저하게 좁게 만들었고 데니얼스를 포켓 안에 가두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카 파슨스의 효과이기도 한데 조금 더 크게 보면 제프 애플리의 승리다. 제프 애플리의 이 디자인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프레셔를 통해서 제이든 다니엘스의 어떤 타이밍도 흐트러뜨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 패스러시의 경로를 설정을 해주면서 발까지 묶어내면서 뭐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뭐 진짜 어찌할 방도가 없는 굉장히 답답한 경기 양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커맨더스의 오펜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종합을 하면은 결국은 오펜시브 라인이 문제였다. 오펜시브 라인이 조금만 더 잘 버텨줬더라면 조금 그래도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조금 더 팽팽하지 않았을까? 이런 결론으로 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많은 플레이들을 같이 보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저작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치 필름을 좀 사진화, 이미지화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어제 경기 커맨더스와 패커스의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